자, 다음 세션은요. 3일 PwC의 조홍래 파트너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비욘드 ERP 오케스트레이팅 D AX 이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본 세션에서는요. ERP를 기업의 운영 시스템에서 이 지능형 운영 체제로 확장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AX 컨설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홍래 파트너님 무대 위로 올라오셨네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일 PwC AX 노드라는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홍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큰일 난 게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비욘드라고 한 이유는 뭔가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를 만나서 회사가 뭘 고민하는지를 듣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을 하는 이제 컨설팅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까지는 쭉 ERP 얘기를 했는데, ERP 하나로 저희 회사가 모두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ERP를 넘어서 우리는 AI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변경도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기업 환경에서 일을 하실 때 ERP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데이터나 일하는 내용들은 스카다에도 있고 MES에도 있고, 뭐 또 우리가 만든 또 다른 레거시 영어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QMS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다른 이제 그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과 어떻게 같이 일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생각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AI에 대해서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업무 자동화의 뭔가 조금 더 연장선에 있는 뭔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업무 자동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ERP 같은 시스템을 까는 게 가장 첫 번째 뭔가였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다 깔았는데 ERP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노가다를 많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가다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몇 년 전에 RPA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노가다 업무들을 조금 뭐 약간 뿌띠한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있었죠. 네, 규칙 기반이잖아요. A는 A 다시로 보내줘, B는 뭐 B 알파로 만들어줘,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다큐멘트의 형태가 좀 바뀌거나 우리가 원하는 레포트의 형태나 아니면 업무 방식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만들어 온 RPA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AI 덕분에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AI 기반의 RPA는 예전에 규칙 기반이 아니라 앞으로는 AI가 판단을 통해서, 규칙이 아니라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예전에 기업에서 RPA로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던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업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은 도대체 AI로 뭐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실증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RPA 한다고 했을 때 꺼냈던 그 아이템들 다시 한번 다 꺼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 꺼내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게 되겠어라고 했던 거가 이제 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확장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3일 회계법인, 3일 PwC 어쨌든 회계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사들이 일하는 것 중에 RPA로 대체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뭐 세무계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이른바 얘기하는 노가다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저희는 이렇게 AI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도 뭐 회계나 세무 챗봇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재무 분석을 하는 코파일럿도 만들고, 리스 회계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평가 AI로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전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증빙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이런 업무 전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이건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AI 기술일 것 같지만 저희가 막상 저런 것들을 만들고 디벨롭 해나가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 저희를 고민하게 했던 거는 사실 기술은 아니었어요. 기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오히려 첫 번째로 도대체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DB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 데이터가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ERP에 있기도 하고요. 모듈마다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마다 다른 식으로 인덱싱을 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어떤 정보는 어떤 그냥 부서의 공유 폴더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로컬 PC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딘가 모여야지 AI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스를 갖다가 서빙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여기저기 있게 되니까 그냥 논리지 DB를 구성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모으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거부터 하는 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AI한테 전수를 해줘야 AI 에이전트가 뭔가 활동을 할 텐데 생각보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암묵지가 엄청 많죠. 예,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는 일하는 방식, 사수와 부사수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게 어딘가에 문서화돼 있지 않으니까 정리돼 있지 않고 매뉴얼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암묵지를 어떻게 하면 조직지로 꺼내고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전수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전형적으로 그런 도제식으로 일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일하는 방식을 저희는 어쨌든 뭐 세무 신고를 하던 아니면 회계 감사를 하던 최종적으로는 시장에다가 아니면 고객한테 저희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또 문제가 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AI가 활동하는 그 체인 오브 소트라든가 아니면 에이전트 간의 어떤 멀티 워킹의 관계에 대해서 어딘가를 끊어서 저희가 이러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굉장히 많았고요. 또 데이터를 모아놨어도 어떻게 연기할 건지 아까 MCP 말씀 주셨는데 MCP가 있어서 굉장히 쉬워지긴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걸 렉으로 임베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그래프 DB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먼 인 더 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엔 AI를 이게 재밌는 게 작년하고 올해 AI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달라진 건 제가 보기엔 그건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아니 너가 틀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너가 틀리면 어떻게 믿고 AI를 쓰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AI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도 틀리니까. 그래서 사람도 틀리기 때문에 AI도 당연히 틀립니다. 사람처럼 하는 게 AI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안에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토콜이 있고요. 일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떻게 레포팅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작업한 걸 제3자가 독립적으로 리뷰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뭔가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AI랑 같이 일을 할 때도 AI한테 우리 조직의 프로토콜을 가르치고 AI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리포트를 나오게 함으로써 휴먼이 그 루프 안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아이디어였죠. 도대체 뭐를 만들어야 될까? 뭐를 AI한테 일을 시켜야 될까? 사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도달한 건 사실 이거였어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왼쪽이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개인 AI 활용인데 저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그림 만들었던 나노바나나 GPT 쓰고 뭐 안티그래비티 쓰고 노트북 LM 쓰고 이런 거겠죠. 근데 저거를 곰곰이 보니까 기업에 있는 경영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런 툴을 있는 건 좋은데 저거는 직원이 직원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거지 기업이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기업이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를 하려면 그 업무 자체를 사람한테 시키고 내가 직원이 그거를 AI한테 하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조직이 AI한테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개인 AI 활용은 뭔가 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직의 AI 도입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조직의 AI 도입은 AI 그 자체를 공식적인 업무 수행자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묵지를 AI한테 전달해 줘야 되고 AI가 일한 방식을 우리가 휴먼 인더룩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업무 방식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엔 이런 식이겠죠. 네, 에이전트 AI로 뭔가 프로세스가 플로우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매 승인 프로세스를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메일로 접수된 구매 요청 내용을 AI가 읽고 인지한 다음에 ERP나 문서 관리 시스템에 가서 공급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규칙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가 발주를 내든가 아니면은 뭔가 창고에서 불출을 시키든가 하는 걸 AI가 쭉
전개를 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 어느 시점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통제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AI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기에 있는 입력 인지, 데이터 조회, 규칙 검증 및 판단, 실행 이런 거를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앞으로는 AI한테 시키고 사람은 검토하고 감독하는 행위만 하게 되는 걸로 바뀐다. 그냥 그거의 차이일 뿐인 거죠. 저희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이어나가면서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ERP를 돌아보면 물론 이제 옴니솔 같은 이제 훌륭한 ERP를 제외하고 옛날 과거의 ERP를 이제 지켜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슈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수작업. 뭔가 도입했지만 여전히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작업을 하고 있고 데이터도 단절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일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RP 있죠, 그룹웨어 따로 있죠, MES 따로 있죠, 뭐 스카다 따로 있죠, QMS 따로 있죠, 다 따로 있으니까 그거 간에 뭔가를 막 잘 인터페이스 시켜놓지 않으면 데이터 사일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송에 있는 회사에 가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요즘 뭐 제일 힘드세요? AI로 뭘 전환하고 싶으세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거기는 국내의 뭔가 다른 ERP를 쓰세요. 그리고 그룹웨어도 뭔가 국내의 다른 뭔가 그룹웨어를 쓰십니다. 두 개를 연동을 안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룹웨어에서 직결 올라오고 승인하고 했던 거를 회계팀이 다 모아서 맨날 몇백 개씩 다시 FI 전표를 갖다 ERP에다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그게 데이터 사일로랑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시간 인사이트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이 판단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모아서 정리를 해야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죠.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직원들이 고생한 다음에 그거를 경영진한테 제출하면 경영진은 그걸 딱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표가 이래? 그럼 이건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시 분석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옴니솔 원AI 나눴지만 사실 글로벌 ERP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제일 큰 회사니까 셉, 줄 이끌 수 있을 거고요. 오라클도 AI 에이전트 만들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MS도 다이나믹 365라고 해서 ERP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앞에서 원AI 통해 얘기했던 것도 옴니솔 얘기했던 거랑 같은 방향성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줄도 결국에는 이제 코파일럿 형태.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AI가 들어 있고 또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BTP라는 곳에서 다 통합으로 관리를 하면서 서빙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아까 설명 들으셨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되게 저도 써보고 싶었어요.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셉 하나를 도입한 회사들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줄도 같이 도입한 회사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10개 미만이다라고 해서 저도 가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옴니소로 하실 거지만 혹시라도 이제 줄을 좀 보여주실 분이 있다면 저를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궁금하고요, 이것도.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원AI 보셨던 거랑 이제 저희 ERP의 모습, 그룹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있고 또 이제 앱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네, AI로 하는 임팩트가 굉장히 좋다. 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MS 같은 경우에도 다이나믹 365라는 ERP를 내서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M3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일럿 본인들의 코파일럿 통해서 이제 GPT가 내장돼 있는 형태로 그걸로 AI를 쓸 수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파워 플랫폼에 여러 가지 뭐 엑셀부터 시작해서 아웃룩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팀즈 이런 것들을 다 엮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니까 그거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ERP인 것 같습니다. 뭐 방향성은 똑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 데이터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좀 다른데 셉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의 그 독일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기반의 단일 통합 DB를 통해서 ERP 데이터 모델을 완벽하게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두고 나서
아까의 그런 목표의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유저가 친화적으로 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확장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초점을 둬서 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셉줄은 약간 프로세스 중심이고 코파일럿은 사용자 협업 중심인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거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직의 AI 기반의 뭔가 조직 설계를 다시 하고 업무를 다시 재구성하고 막 그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할 때도 이게 똑같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 조직의 PI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회사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용자 협업 중심, 아니면은 창의성 중심으로 갈 것인가? 뭔가 방점을 찍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똑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회사를 갈 때랑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갈 때랑 완전히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하물며 산업이 달라지면 더 다르겠죠. 네, 엔터사, 뭐 광고기획사, 그다음에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다 다르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필요한 형태도 다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이제 도입을 할 때 저희는 그 시스템 도입을 뭔가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AI가 앞으로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AI의 활동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ERP를 잘못 깔아놔도 사람이 일하는 환경에서는 사람이 조금 고생을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로컬에서 뭔가를 하면 되지만, 하지만 AI랑 같이 일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데이터가 서빙되는 ERP를 뭔가 잘못 설계를 하고 판을 잘못 깔아놓으면은 AI도 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시스템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AI 기반으로 뭐 여러 그 AI 기반의 ERP들이 얘기하는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영업이나 재고 관리 쪽으로 가면은 막 출하 지연 같은 거 원인 신속 분석을 하거나 뭐 재고가 불일치하면은 AI 에이전트 통해서 탐지하고 조치하는 거, 재고가 보충하거나 수요 예측하는 거, 또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 쪽도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뒤쪽에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뭔가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예시를 좀 말씀드릴 거라서 이거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찝지는 않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출하 지원 분석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AI가 가는 거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이 저런 행위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듈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서로 간의 멀티 에이전팅을 통해서 이제 총 전체 워크플로우를 완성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발주를 내는 것도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및 관리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월말 결산이라든가 계정 과목 분류라든가 뭐 회계 결산 보고서나 경비 채권 채무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AI 에이전트 다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거는 이겁니다. P&L에 대한 변동 분석 워크플로우. 바로 이거죠. 롤링 포어캐스트.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를 좀 꿈을 꿔봐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딱 요 시기에 그걸 하고 계실 텐데 아니면 끝나셨거나 내년도 사업 계획 짜실 거예요. 사업 계획 한번 힘들게 짜고 나서 내년도에 실적 짓게 되는 거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실 텐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게 경영 환경이 1년 동안 계속 바뀌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건이 몇 개씩 있었으니까 사실은 바뀌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업 계획을 짜는 그 행위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갈아 넣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기 힘드니까 약간 땜빵식의 롤링 포어캐스트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AI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모듈에서 자기가 알아서 분석하고 서로 소통해서 자료를 출원하고 분석하고 서빙하는 형태로 또 보고 자료도 AI가 만들어주는 형태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포어캐스트를 바꿔가면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에 가장 중요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 전반적인 ERP를 포함한 AX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는 결국 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 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가 우리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AI가 실행까지도 자동화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컨설팅적인 마인드에서 봤을 때 저렇게 페이지를 나눠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되어야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나올 거니까 의사결정 중심의 프로세스를 재정의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일하던
방식이 의사결정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료 가공 중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료 가공은 내가 안 할 거니까 의사결정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재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논리지 DB화돼서 서빙이 되려면 데이터 패브릭이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ERP 그리고 ERP의 각 모듈들 QMS, 스카다, MES, 그룹웨어 각각 굉장히 분할되어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 패브릭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조금 그 컨설팅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를 하면요. 이게 좀 그 오토모티브 섹터에 있는 어떤 회사예요. 네, 당연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 AI 전환을 했다는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는 컨설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그 중에서 몇 가지 AI 과제에 대해서 바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이었어요. 네. AI 에이전트 레이어, 네. 에이전트들의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가치사들 전반에서의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고서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지능화를 실현한다를 좀 목표로 했었어요. 네.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추구하는 바는 제가 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희 깐부 형, 네. 깐부 형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했던 말이에요. 이게 뭔가면 머지않아서 IT 부서는 AI 에이전트들의 HR 부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결국에는 지금 HR 부서가 각 직무나 중요한 이제 업무 부서에 사람을 배치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뭔가 AI 에이전트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AI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레이어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컨설팅의 저의 결과물은 결국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는 목표가 제일 먼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아니면은 클라우드, 그 다음에 개인화된 뭔가 로컬 폴더 그냥 전부 다 뒤지는 거죠. 전부 다 뒤지고 그걸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데이터 정규화를 좀 이룩을 합시다. 네,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는 뭐 뻔한데 뭐 저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의 설계 철학은 이거죠. 일단 전문 에이전트,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의 협업, 그다음에 렉으로 지식을 다 통합시키는 거,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 이 네 가지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좀 나눠 보면 여기는 제조회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개 밸류 체인을 일반적인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만 가지게 될 거고요. 각각 보면은 에이전트를 이런 걸 만들자고 물론 이것보다 더 상세해서 다 쪼갰어요. 태스크별로 쪼갰는데 이렇게 크게 좀 얘기를 했어요. R&D 쪽에서는 일단 당연히 지식 탐색을 하는 에이전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저희 이미 뭐 제미나이나 GPT를 통해서 우리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도우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RFQ가 왔을 때 뭔가 이게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BOM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기술자분들이 BOM을 만들긴 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BOM과 그때의 RFQ 안의 관계를 잘 집어넣어 가지고 RFQ가 나왔을 때 BOM의 초안을 이제 뱉어주는 그런 식의 에이전트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한 이제 에이전트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쪽으로 가게 되면 생산 스케줄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출량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지 보전, 그 다음에 공장 현장을 지원하는 봇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두 번째랑 네 번째가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 공장 현장 지원 보시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 뭔가 장애 요소가 나면 어떻게 고쳐야 돼? 근데 이게 지금 힘든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게 많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반장이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제 리딩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측면이 있으니까 현장 지원 봇을 좀 만들어서 외국어도 지원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지 보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예지 보전이 없던 시절에는 대보수 하고 소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시간 되면 가서 그냥 뭐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사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니까. 그래서 예지 보전 쪽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로봇 팔 같은데 센서 달고 그 다음에 옆에 그걸 찍고 있는 CCTV에다가는 엣지칩 달아가지고 이제 행동이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뭔가 운행 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예지 보전을 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로봇 팔 한 50개 정도 있는데 50개 중에서 일단 먼저 5개 달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로 가셨어요. 품질 쪽으로 가게 되면 품질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AI로 비전 검사하는 거 이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있었던 예시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요즘 변압기 회사가 되게 잘 나가잖아요. 이제 전력 수요 때문에 변압기 회사 되게 잘 나가는데 저는 그 회사에 컨설팅을 갈 때까지 몰랐어요. 변압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다 손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문하는 회사마다 스펙이 다 다르니까 그냥 손으로 만드시는데 가장 핵심하는 그 공정은 심에다가 절연제랑 구리선을 감는 작업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두껍게 감으면 나중에 통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다시 풀었다 다시 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비쌀 것도 없죠. 사실 그 CCTV 하나 달아놓고 엣지칩 달아놓은 다음에 몇 미리 넘어가면 거기서 바로 멈추게 하거나 자업자한테 알림만 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으니까 AI 비전 검사 많이 하고도 있지만 또 몇 년 전보다도 훨씬 더 싸져가지고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CM 쪽에선 수요를 예측하거나 조달 최적화하거나 물류 에이전트 쪽인데 사실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하기는 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아직은 조금 사람이 정성적으로 판단할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미래에 남겨두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관리 쪽으로 가게 되면 할 거 진짜 많죠. 경영관리 쪽으로 가면 진짜 할 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GPT나 제미나이 쓰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맨날 감탄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컨설팅 보고서 같은 거 만드는데 이제 6년 전, 7년 전에 제가 보고서 쓸 때만 해도 논문 3개 보는 게 힘들었어요. 영어로 된 거 막 봐서 정리하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뭔가 컨설팅 보고서 낼 때는 논문 20개를 보는데 들어간 시간은 훨씬 더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이랬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경영관리 쪽에는 그렇게 적용할 게 엄청나게 많겠죠. 특히 보고서 생성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ERP에 있는 데이터들 가져다가 뭔가 분석하고 돌려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힘들었던 게 이제 MCP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더 싸게 그리고 또 빨리 쉽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 시나리오를 하나를 들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방향적인 거죠. 예를 들어 불량이 생겼다. 그럼 품질 쪽의 에이전트가 지금 이상한데 AI 비전 검사에서 일단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레그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하구나, 뭐가 문제구나 알아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생산 쪽의 에이전트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겠죠. 지금 뭔가 슬로우 다운이 필요해. 어디 멈춰야 돼.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바로 실행 쪽으로 이어져서 자동 조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SCM 상에 어디 조달에 제품이 문제였으면 거기에 일단 조달을 멈춰라든가 아니면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공급을 일단 좀 슬로우 다운을 시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영진한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레포트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걸 다 사람이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다 AI가 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는 게 이제 포인트일 거고요. 포인트는 저 하나 사이사이에 이제 휴먼 인더 룹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겁니다. 비슷하게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신규 RFQ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에서 들어오면은 R&D 쪽에서 가안 만들고 그다음에 생산 쪽으로 가서 시뮬레이션하고 자재나 원가 도출하고 그다음에 견적 초안 만들고 그다음에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 다 AI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대응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조금 더 먼 미래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패브릭. 왜냐하면 아까 SCM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AI의 수준 자체가 물론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훌륭해질 거잖아요. AI가 수준이 훌륭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한계점은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AI가 훌륭해지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모아놓지 않으면 어차피 못하죠.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는 게 모든 거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유즈 케이스를 뽑거나 목표를 정할 때도 저 미래에 있는 거를 정해놓고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젠간 될 거니까 지금부터 데이터와 시스템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잘 정비해두자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가서 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 2개의 장표를 마지막으로 추가를 했는데 오전에 제가 갔던 오송에 있는 그 회사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산 쪽에서는 AI를 적용을 하면 품질도 좋아지니까 생산량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근로자도 줄일 수 있으니까 뭔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무 쪽은 잘 모르겠다. 사무 쪽은 뭔가 이 뭐 에이전트를 적용을 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건데 결국에는 직무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AI가 들어가서 어떠한 업무들을 대체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직무는 완전히 다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는 목표점은 결국에는 우리는 검토자로서 의사결정자로서 휴먼 인드롭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의 직무제 설계의 목표를 이제 향해야 된다는 게 좀 오늘 제가 오전에 생각했던 결론을 살짝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영이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3일 회계법인 3일 PwC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짧게 10초만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체 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경험이 많고요. 산업별 전문가도 많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공급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의 역량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업 AX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그 더존하고도 옴니솔의 공급도 같이 할 거고 그거에 대한 AI 관점에서의 PI 이제 그 컨설팅도 같이 많이 할 거라서 앞으로 이제 저희 그 고민 제가 쭉 이제 고민을 이렇게 레이즈업 시킨 것 같은데 각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막막하실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불러주시면은 또 그럴 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뭐 약간은 뭐 이런 얘기 어줍잖은 얘기 좀 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 회계법인의 조홍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